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영보 선생님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여러분들이 외웠던 이제 아침에 단어 시험 보잖아요. 단어 시험 보게 되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한 50개 단어 시험 보게 되면은 그 전날 막 하고 단어 외우고 난 다음에 발음도 모르고, 그다음에 정확한 뜻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의 유시지라 합니다. 사용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단어만 외우고, 외우는 것도 아니죠. 사실 뭐 몇 번째 단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라고 위치만 외운 다음에 한글 뜻만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단어 써버리게 되면은 머릿속에 단어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50개의 단어를 외웠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이름을 모르겠다.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다.처럼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뜻이 뭐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50개씩의 단어를 갖다가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짤막하게 한 20개의 단어씩이라도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고 이 단어가 왜 그런 뜻을 지니게 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가장 그 단어가 잘 외워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예요. 어떤 단어를 내가 외워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내가 그냥 우연찮게 지문을 읽었다? 근데 그 지문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 아니면은 우연찮게 내가 영화를 봤다. 근데 영화 속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들, 그 영화 배우들이 그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가 내가 들렸다. 이렇게 될 때 이 단어는 내 단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 최대한 한번 높여보기 위해서 이제 저는 오늘부터 수업할 때 그 단어들, 맨 처음에 단어들을 갖다가 사실은 원래 이제 패러그래프가 있는 그 문장에서 단어를 뽑아냈어요. 뽑아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을 지니게 됐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있는 패러그래프라 그랬었죠. 그 패러그래프를 여러분한테 한번 읽게 해주고, 원어민이 녹음되어 있는 그런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어민의 발음을 한 2번으로 들어줌으로써 완벽하게 하루에 50개 외워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한두 개만 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령 20개 단어를 외워도 그 20개 단어가 몽땅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그죠?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보려고 하는데 그 PPT를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이따가 보면 이제 우리가 탱쥐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탱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텅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텅이 뭡니까? 혀잖아요, 혀. 근데 혀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죠. 탱, 텅. 여러분들 혀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보는 거죠. 그죠? 맛을 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맛, 두 번째는 어떤 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게 될 첫 번째 단어는 이런 단어들인데요. 탱쥐라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이 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몬 같은 거 있잖아요. 레몬 같은 거 먹게 될 때 딱 하고 먹으면 입이 없으니까 톡 쏘죠, 그죠? 톡 쏘는 느낌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을 영어로 탱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탱쥐 오렌지, 탱쥐 텐저린, 텐저린이라는 게 귤이거든요. 귤 텐저린 이런 식으로 하면 탱쥐 레몬 이런 식으로 아주 톡 쏘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탱쥐라는 단어 어렵지 않죠? 텅에서 나온 단어니까. 옆에다가 제가 포이그넌트라는 단어 한번 써봤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점이 뭡니까? 점.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가 점입니다. 그럼 점이 포인트라는 것은 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얘가 동사가 될 경우는 지적하는 겁니다. 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그 음식에 대해 혓바닥을 탁 하고 찌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포이그넌트라는 단어도 톡 쏘는 그런 뜻을 지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tange, poignant.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pungent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러분들 구멍 뚫는 거 그거 혹시 뭔지 압니까? 이게 종이 같은 구멍 뚫고 펀치라고 그래요. 펀치. 땅하고 빵하고 때리는 것도 펀치잖아요. 구멍을 뚫는 것도 펀치입니다. 즉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 입맛이 내 혀를 톡 하고 찌른다. 마치 내 톡 하고 찔러버리면서 내 혀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pungent란 말도 음식이 아주 얼얼한 톡 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tange, poignant, pungent 이런 단어들. 물론 여러분들 단어장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tange, poignant, 그 다음에 pungen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음식의 맛과 관련되는 단어들이에요. 맛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텅이라는 말이. 이번에는 이 텅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이 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맛, 그 다음 두 번째 뭐랬습니까? 말, 언어다.
그래서 머더텅이라는 거, 요거 무슨 뭐 저기 출판사 이름에도 있는데 머더텅, 뭐 영어를 공부해본 학생들은 뭐 머더텅이라는 그 듣기 평가를 갖다 준비하는 책도 있으니까요. 머더가 뭡니까? 엄마 혓바닥 아니죠? 모국어죠, 모국어. 모국어라 또 영어로 머더텅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tongue in cheek. cheek이 뺨인데 tongue in cheek. 자, 그 뺨 속에 혀가 있다? 아, 지금 그 모양을 하면 이런 모양이요.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다른데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어떤 그 유상문가라는 그 개그맨이 봉숭아학당인가에서 걔가 우등생으로 막 나와요. 잘난 척하면서 뭐 상대방이 뭐 한다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뭐 장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깔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speak tongue in cheek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말을 하긴 하는데 뭔가 농담조로 진실이 없는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농담조로 말하는 것, 놀림조로 말하는 것, 이럴 때 tongue in cheek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놀리듯이 상대방을 놀리듯이 말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playful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ngue in cheek이라는 말은 뭐 상대방을 놀리듯이 놀림조로 볼 때 쓰는 단어고요. sharp tongued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tongue이라는 말이야 그랬습니다. 말을 할 때 말이 굉장히 샤프화됩니다. 그럼 샤프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사람한테 말할 때 편안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독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very sharp-tongued 이렇게 말하게 되면 tongued 보통 이렇게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he is sharp-tongued 이렇게 돼버리면 그는 굉장히 독설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김구라 있죠, 그죠? 이렇게 독설하는 애들, 이런 애들 sharp-tongued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tongu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treat이라는 단어예요. tre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단어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treat이라는 단어도 있고, 요런 거, tract, 뭐 tray, trace, 요런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단어들이 몽땅 다 지닌 뜻이 뭔가 끌고 가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끌고 가다. 근데 들어라는 말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끌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영어로 우리가 이제 tray라는 말을 씁니다. 그림 그리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리다의 뜻일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 아나 모르겠네요. portray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tray라는 말이 끌다라는 뜻도 있고 그림을 그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워낙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단어 갖다 몽땅 다 설명하면 1시간 내내 설명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다 지우고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treat이라는 말 끌다라는 뜻입니다. 끌다. 그런데 treat이라는 말이 끌다라는 뜻에서 이게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한번 보세요.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 나는 너를 끌고 멋진 저녁 식사로 데리고 갈게 그런 얘기죠. I'll treat you to a nice dinner.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저녁 한턱 멋지게 쏠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treat이란 말이 대접하다 접대하다는 뜻인데 이 다음에 바로 음식이 나오면 안 돼요. I'll treat dinner to you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treat이란 말이 뭐라 했습니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저녁 식사로 끌고 갈게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I will treat you to a nice dinner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의 쓰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treat이란 말 첫 번째 대접하는 거죠. 음식적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이건 대접하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Try to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treat everyone with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십시오. 자,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끌고 가라? 그럼 모든 사람을 존경심을 갖고 끌고 가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심을 갖고 대우하거나 대접하거나 다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다루다, 취급하다, 다루다 그럴 때 treat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첫 번째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심을 갖고 다루어라. 세 번째는 I searched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을 한번 쭉 하고 검색해 봤습니다. 왜요? To learn how to treat my acne. acne. 여드름이죠, 여드름. 핀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핀풀.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To learn how to treat my acne. 왜요? 내 acne를, 내 여드름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배우기 위해서.
아니, 여드름을 끌고 가면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드름 악화시키는 데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치료하는 데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치료하거나 고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치료하거나 고치다 할 때 우리가 트리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머리 같은 거 손상된 모발 같은 거 막 우리가 뭐 파마 같은 거 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염색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손상됐을 때 그거 이렇게 치료하는 샴푸가 뭡니까? 트리트먼트 샴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리시라는 말이 이렇게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트리시라는 단어의 큰 세 가지의 뜻이에요. 첫 번째 대접하다, 두 번째 다루다, 세 번째 치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파생되는 단어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treat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요 treat이라는 단어하고 tract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contract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 사람은 집을 팔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을 함께 끌어다가 놓고 내 앞에 놓은 다음에 내가 뭘 해줘야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어로 real estate agent인데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는 두 사람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contract이라는 말이 두 사람을 함께 끌고 왔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계약을 맺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treaty라는 말도 그런 뜻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contract과 거의 똑같은 어떤 협정이나 협약 이런 걸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treaty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협정, 협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그만 애들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애들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안 가죠. 엄마 손 붙잡고 막 끌고 갑니다. 막 끌고 가서 엄마 저거 사주세요라고 막 징징거리고 막 울잖아요. 이게 인트리시예요. 인트리시란 말 애원하거나 간청하다는 뜻입니다. 엄마 손을 끌고 그 가게로 갔다 해서 애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굉장히 잘못 쓰는 영어 중에 하나가 음식 먹고 각자 내는 거 더치페이 그런데 더치페이 아닙니다. 더치 트릿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대접을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트릿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더치 트릿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치도요. 저거 독일 아니에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독일을 도이칠란드 이렇게 말하니까 더치를 독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더치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를 영어로 더치라고 그러고요.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예전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영어에서는 다 더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더치 트릿이란 말, 또 뭐 더치 컬리지란 말도 있거든요. 만용이라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술 먹고 막 객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영어로 더치 컬리지라고 합니다. 더치란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별로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트릿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봤고요. 세 번째는 배어가 곰이 아니라 낳는다는 뜻처럼 낳다. 우리하고 똑같죠? 낳다. 낳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NA라는 말이 낳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나요? native. 여러분들 제가 어디 네이티브입니까? 한국의 네이티브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 원산지의 아니면 원어민의 토착을 그릴 때 쓴다라가 영어로 네이티브죠. 그러니까 저는 네이티브 코리안이죠. I'm a native speaker of Korean. 저는 한국어를 갖다가 네이티브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란 말은 뭐 원어민의 원산지의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naive입니다. naive. 사람은 태어날 때 어때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애들 보세요. 전혀 사악함이 없죠. 얼마나 착합니까? 착하고 순진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때부터 뭔가 나쁜 게 막 하고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 나타란 말에는 이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gene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런 단어 여러분들 그 generous라는 단어 알죠? generous라는 단어가 뭡니까? 아주 관대한 너그러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요 늘 다 착합니다. 순수해요. 그래서 naive란 말이 순수한 순진한 걸 때 쓰는 단어입니다. pregnant죠? 뭐 아무리 영어 어원을 갖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pre라는 말이 어떤 의미 정도를 지닌다는 것은 설령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각적으로 알 겁니다. pre는 뭔가 앞이죠. 그러니까 pregnant.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니까 여자가 임신하고 있는 거죠. 임신한. by nature. nature란 말이 자연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태어날 때 그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성이나 본성 같은 걸 영어로 nature라 그래요. 그래서 by nature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니까 천성적으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habit
is the second nature. 습관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자연이다가 아니죠.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 습관은 버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습관들 버리기 참 힘들죠. 좋은 습관 기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자, 르네상스.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프리라는 말의 의미를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프리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앞이구나 라는 뜻을 드린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re라는 말도 다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re라는 말이 again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죠. 그래서 우리가 문의 부흥이라 그럽니다. 문의 부흥이라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뭐 신의 그냥 무슨 뭐 신의 어떤 그 신권 정치를 이제 신 쪽으로 막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관심을 가지다가 이때부터 인본주의죠. 인간에게로 다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cognate. co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함께죠, 함께. 우리가 co-worker, 동료, 뭐 이런 뜻이니까 co라는 말 함께입니다. 그럼 함께 태어났다라는 얘기니까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니면 어떤 단어의 어원이 같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이럴 때 쓰는 단어들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뭐 이런 단어 있었잖아요. 트릿이라든지 아니면 트랙트라는 두 개의 단어는 사실 cognate 한 단어들이죠. 어원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끌다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에서 같은 조상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걸 때 쓰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은 NA라는 말이 나타라는 뜻을 지닌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려운 단어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뭡니까? in spite of despite인데 뭐 이거는 어원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어원적으로 설명할 게 없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인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개 제가 예문을 한번 보여주면서 요게 그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문법 문제 꽤 많이 나오는데 in spite of나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밖에 못 나오죠. 명사 앞에 위치한 데서 전치사니까. though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라는 말은 비록 뭐뭐니지만이라고 외우죠. 그럼 비록 뭐뭐니지만이라는 말도 하면 당연히 문장이 나오죠. 비록 그는 어리지만 그럼 그는 어리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몸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n spite하고 despite나 아니면 no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n spite of rain,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the meeting was a success. 그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Though it rained, 비가 왔지만, 비록 비가 왔지만, the meeting was a success. 그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죠. 지우개가 별로 안 좋으네요. 한번 지우개를 주워서 닦고 한번 해봅시다. 딕트라는 단어입니다. 딕트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계속 말하지만은 딕트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가지고 쭉 하고 유사어라든지 아니면 파생어를 갖다가 공부하게 되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꼭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만 몇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contradictory 이런 단어를 하고 있죠. contra라는 말은 이 말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뭔가 반대가 된다 할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를 영어로 contrast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tradict란 말은 반대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럴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말하는 거니까 그 어떤 모순적인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contradictory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순적인 이렇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니까 반대가 되는 말이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럴 때 쓰는 단어고요. predict는 모르겠어요. 미리 말한다.